안전거리와 디테일이 행복한 삶의 열쇠다. 나를 지키기 위해 선을 넘지 않는 법. 남들보다 더 쉽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선을 넘지 않고 분수를 안다는 것이다. 사람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거리는 아름다움을 만든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적당한 거리는 만물의 소생을 조화롭게 한다. 사람도 이와 같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감정의 흐름이 더욱 깊어지고 승화될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공간을 좀 더 주어야 하며 자신에게도 약간의 숨 돌릴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핀란드에 가본다면 재미있는 일을 목격할 수 있다. 핀란드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두 좌석 중에 한 자리만 비어 있다면 어느 누구도 빈 좌석에 쉽게 앉지 않는다. 만약 외지 관광객이 핀란드 현지 사정을 몰라 그 빈 좌석에 앉는다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은 일어나서 다른 좌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행동이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당신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다. 단지 안전거리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들에게는 사람 사이에 일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제멋대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인 것이다. 경솔하게 행동하면 결례를 범할 수 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교적인 장소나 혹은 낯선 사람 사이에서 1.2에서 2.1m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비로소 안전한 거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예의가 없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심리적 안전거리는 쉽게 무시된다.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친한 사이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면 갑자기 불청객으로 들이닥치는 것이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고 싶을 때 미리 상대방과 약속을 해야 상대방도 미리 집을 정리하고 맞이할 음식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마디 말도 없이 누군가의 집에 들이닥친다면 주인은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의 모든 질서는 일정한 정도 안에서 불타고 일정 정도에 의해 꺼진다 라고 말했다. 모든 일이 분수를 이루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데에도 분수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너무 멀리 떨어지면 친밀한 관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편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언제나 가까운 길을 가라. 가까운 길이란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을 가장 건전한 이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는 고난이나 싸움, 모든 농간과 야비한 허세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킬 것이다. 아우렐리우스. 이기주의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주변에 호감 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따뜻한 봄 햇살과도 같이 자신의 분수를 안다. 분수를 안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 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거리를 둘 줄 안다는 의미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특별히 열정적이거나 다정다감하진 않지만 말하는 방식이나 일 처리가 주변을 편안하게 한다. 그들은 상대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타인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혼선을 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편안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받는다. 대인관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종종 분수를 아는 쪽이다. 친한 친구이든 낯선 사람이든 간에 서로가 절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대방의 세계로 들어가야 비로소 서로의 감정이 가늘고 긴 물길처럼 뻗어나간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부분은 친구로서 분수를 알지 못하며 낯선 사람과 사귈 때 지켜야 하는 선을 잘 알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독립적인 개체다. 친구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고 상대방의 선의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 분수를 알기에 사회성이 좋은 이들은 원칙 없이 남의 환심을 사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도 않다. 그들은 언제나 사람됨의 원칙과 적정성을 고수한다. 설령 상대방의 입장이 자신과 같지 않을 때도 인내심을 가지고 타인의 발언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공통점은 취하고 다른 점은 보류하는 방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다. 또 이들은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상사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노력한다. 설령 누명을 쓰거나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도 그들은 이성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처리하며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분수를 아는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일거수일투족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투집지 않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랑에는 원칙이 있고 분수가 있다. 거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으며 너무 엄격하게 관리하지도 않고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감정의 기초이다. 또한 이들은 절대 모난돌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언제나 매우 겸손하고 신중하며 절제되어 있다. 후광이 나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사회에서 정도를 아는 것은 깊이 연구할 만한 태도이다. 누군가 내가 좀 직설적이야 라고 말하면 나는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 분명 그 다음에는 매우 귀에 거슬리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너 요새 살쪘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니?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지내? 등등의 신경에 거슬리는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솔직해서 재밌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깊이 대상이 된다. 그들은 너무 직설적이라 늘 다른 사람을 난처하게 한다. 자신의 모습대로 사는 것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다. 중국의 사상가 순자는 다른 이에게 하는 선한 말은 옷보다 따뜻하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는 말은 가시보다 깊이 박힌다 라고 말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너무 솔직하거나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솔직함이 도를 넘으면 사람들에게 속물적이고 예의가 없으며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일상에서 당신이 계속 직설적이기만 한다면 상대방에게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다.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지인의 집에 놀러가 부모 둘 다 인물이 출중한데 아이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며 상처 주는 말을 하고도 밥이 넘어가는가? 동료가 SNS에 셀카를 올렸는데 굳이 찾아가 앱으로 찍은 거지? 어쩐지 너 같지 않더라 라고 말할 것인가? 그랬다가 사람들에게 차단당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스테이트 보 교수는 일찍이 어리석음의 다른 말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다. 성인들의 관계는 호혜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자존심을 돌봐주길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음그릇이 작으면 자신만 담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등가 교환 법칙이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사실을 말할지라도 정도의 선을 지킨다. 그들은 항상 사실을 알아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해 지혜롭다는 느낌을 준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면 완곡하게 선택적으로 말해야 한다.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잘못은 함부로 말하지 마라. 말은 비수나 날카로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찌를 수 있다. 공자는 말은 그 뜻이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했다. 뜻을 분명하게 표현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다. 말을 세세하게 다 전달하지 않아도 상상의 여지를 좀 남겨두면 상대방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매력이다. 간단하게 짚어주기만 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은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 간의 암묵적인 약속을 보여준다. 마치 미술에서 여백의 미를 중요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때때로 너무 많은 것을 말하는 바람에 상대방의 반감을 일으키기도 한다. 누군가를 꾸짖을 때도 간결하게 말해야 한다. 길고 반복적인 잔소리는 상대방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잔소리는 효과가 없다. 다른 사람의 취향을 비웃지 마라. 친구에게 독서 애플리케이션을 추천했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네가 추천한 이 앱은 내가 알기로 작은 회사가 개발한 건데 별로 안 좋아. 보는 눈이 없구나 라고 말한다. 친구에게 화장품을 추천했더니 이 브랜드는 들어본 적이 없는걸. 그걸 쓰면 피부가 상할 것 같아 라며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는다. 친구에게 어떤 배우가 너무 좋다고 하자 친구는 비웃으며 냉소적으로 말한다. 그 배우?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은 말할 것도 없고 연기도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어.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아마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 것이다. 더 이상 그 친구를 보고 싶지 않지만 사소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억지로 참는다. 상대방이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을 한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말투는 그보다 더한 상처를 준다. 지금 당장은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그 친구와는 점점 멀어질 것이다. 기억하라. 거의 모든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 누군가가 매우 유치하고 언급할 가치도 없는 취향을 갖고 있어도 비웃어서는 안 된다. 존중은 상호적이다. 당신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흡족해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웃음과 공격을 견딜 수 없다면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분수를 알고 디테일을 아는 것에 달려있다. 주변에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는 디테일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며 챙겨준다. 보통 사람과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행동을 하는 데 있어 디테일에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두느냐에 있다. 디테일에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디테일이 성패를 결정한다는 이치를 증명한다. 한 사람이 대중에게 미움을 받거나 인기를 얻는 것은 대부분 사소한 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 때문이다. 누군가와의 만남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합리적으로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절대로 작은 일로 인해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장 샤오엉 저자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책이었어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무서운 게 이 사람이 이상한 질문을 마구마구 던질까봐. 그러니까 나를 존중하는 게 전혀 없고 그냥 본인이 궁금한 거를 해소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마치 나를 다시 안 봐도 되지만 너의 정보,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알아가겠다. 특히 해외에서 새로 사람을 만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왜 꺼려지냐면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다 주고 알려줘도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관계에. 예일대 스테이트보 교수가 일찍이 어리석음의 다른 말이 자기중심성이라고 했다 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딱히 막 이상한 질문을 하고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그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나도 뭔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혹은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어딘가에는 장점이 있을 거야. 지금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옆에 같이 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까지 피하는 일도 있고 뭔가 좀 쎄한 느낌이 들면 피하자. 이런 교훈을 얻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인상도 좋은 것 같아요. 아마 미니멀 노마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섬세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첫인상에 뭔가 느낌이 여러 가지 신호를 받잖아요. 나쁜 신호가 보이는 거는 슬프지만 대부분 맞고 그래서 그런 나쁜 점, 뭔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점 그런 것만 없어도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정말 선만 잘 지켜도 재미있게 교류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앞에 핀란드 얘기를 읽었잖아요. 요즘 스웨덴 식사 대접 문화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뭐야 진짜 너무 싫다. 혼자만 밥 먹고 온다고? 나 같으면 벌써 울었겠다. 막 이런 생각 하다가도 전 알레르기가 정말 많은 사람인데 막 자랐거든요. 그래서 온갖 지병을 달고 근데 막 크게 아프진 않고 계속 자잘하게 되게 음식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되게 섬세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막 알레르기 같은 것도 조금만 반응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걸 먹이지 않거나 그런 방식으로 잘 케어가 되는데 저는 제가 음식 민감도 테스트를 받아보고 온갖 종류의 쌀에 정말 이렇게 민감도가 높은지 몰랐어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웠고 지금도 밥을 먹는 게 습관이 됐으니까 가끔 또 계속 시도를 해본단 말이에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쌀을 먹어도 되지 않을까? 여태 아직 안 죽었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근데 이제 좀 포기를 했어요. 정말로.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정말 깡으로 버텼는지 아예 알레르기 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그냥 알레르기 엄청 많은데 그 음식들을 다 먹고 그 알레르기 반응 아시죠? 그런 고통들을 겪으면서
아이 뭐 다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에는 그 친구가 왔을 때 밥을 안 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갑자기 방문했을 때죠. 혹시 뭔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만 해도 이렇게 고통받으면서도 음식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역시 유럽 쪽은 본인 취향도 확실하게 잘 아는 게 맞지만 그런 알러지 같은 거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 사고방식 그런 게 나이가 있는 세대에서도 그런 인식이 있어서 어쩌면 그래서 무슨 음식을 대접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특정 음식 먹으면 고통스러우신 분들 혹은 아마 만성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고통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음식 때문인지. 저도 그랬거든요. 안전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음식 알러지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뭐 딱히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 야, 저 사람 진짜 최고야. 뭐 이런 소리 굳이 듣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잘 살려면 참 선만 넘지 않아도 저 사람 괜찮지. 이 정도 소리는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은 정말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을 넘지 않아주면 웬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 상대방도 그 선을 지켜주더라고요.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책의 제목처럼 다들 성공적인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